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은 과락 폭락장에서 살아남는 주식 투자법 7번의 대폭락 중에 그들은 어떻게 살아남았을까, 그런 연구를 통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역사적 기회, 폭락을 역사적 기회로 생각하고 투자하는 관점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적 기회를 즐겨라. TQQQ와 SQLX 타이거 2차전지 테마, 코덱 2차전지 이것도 포함했습니다. 같은 거죠. 종목은 약간 다르지만 이 매수 방법 관점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경고사항. 아래 내용은 지극히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지금 오늘 다룰 ETF 2종은 3종, 타이거 2차전지는 그닥 그런 거 아니지만 이 2종 TQQQ랑 SQLX는 매우 위험한 3배수 종목입니다. 이걸 소개하는 영상이니까 참고만 하시고 여러 전문가들이 객관적인 검토를 통해서 투자를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투자 피해 책임 모두 기하겠으니 신중을 기하시기 당부드립니다. 이거 얼마나 위험한지 제가 안내부터 드릴게요. TQQ와 SQX의 위험성과 기회를, 여러분이 양면성, 위험과 기회의 양면성을 간접 경험을 해드리겠습니다. TQQQ, SQL이 과거에 서브프라임 무기론 때, 이번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때 어느 정도였냐면 단 5일 만에 마이너스 60% 빠졌어. 이게 하루 이틀 만에도 마이너스 40%대가 빠졌습니다. 그리고 47%까지 빠진 적도 있어요. 2일 만에. 그리고 반등을 하다가 내려갔기 때문에 이게 60% 정도 빠졌습니다. 거의 5일, 일주일 만에. 그쵸? 그리고 중간에 스킷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스킷 브레이크가 걸렸죠. 하루 일간의 미국 증시는 마이너스 6%에서 9%, 이게 6%짜리가 3번인가 생기면 중간에 멈추죠. 그럼 마이너스 9%를 곱하기 3배수로 하면 얼마죠? 39, 27이죠. 하루에 마이너스 27%가 떨어지는 거죠. 최대. 그 다음에 6%가 떨어지면 36, 28, 마이너스 18%가 떨어지죠. 그럼 이 정도 떨어지면 중간에 브레이크가 걸려서 그날 장이 멈추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좀 브레이크는 있지만 최고점에서 올인한 사람들은 2년 만에 마이너스 99.8%까지 빠진 적도 있습니다. 최고점이라는 건 주가가 이렇게 막 올라가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여기서 사신 분들, 여기서 지금 마이너스 34% 내려가 있거든요. 여기서 사신 분들은 앞으로도 이 밑에 2차 폭락이 나온다고 하면, 이까지 과락인데 폭락이 또 시작된다고 하면 이 마이너스 99%까지 내려갈 수 있죠. 이 사람들은. 그리고 이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올인. 이 추매를 중간에 어느 라인에서 해주면은 마이너스 50%대가 되겠죠. 그렇게 하면 살릴 수 있는데 올인해서 가만히 방치하면 이거 회복하기 힘들 수 있어요. 이만큼 내려간 데서 올라가 봤자 이게 문제가 되거든. 근데 이까지 떨어진, 내가 평단가를 맞춰 놓으면 금방 거기 복리로 올라가기 때문에 되는데, 여기서 복리가 99.8% 빠진 데서 복리가 돼도 효과가 엄청 느리거든요. 그래서 초과 매수 방식이 아니면 이거 정말 위험한 종목입니다. 자, 35%의 중급 폭락 6번, 마이너스 45% 이상의 대폭락 2번을 겪으면서도 9년, 13년간의 누적 수익률이 4,000%에서 7,000%를 넘겼다. 이 종목 두 개가 폭락 시 초과 매수형이거나 폭락 이후 특정 구간부터 분할 매수한 유형들만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사신 분들은 회복이 IMF 때를 만약에 했다고 하면, IMF 때 이 종목이 있었다고 하면 어떤 분이 시뮬레이션 돌려보니까 회복하는데 아직까지 회복이 안 돼요. 왜 회복이 안 될까요? 이게 복리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9.9%면 1억 투자해가지고도 25,000원 정도 남는 거잖아요. 25,000원에서 아무리 올라봤자 이게 1억을 갈 수 있겠냐고. 그렇죠? 가기가 힘들다는 거지.
그러니까 중간에 초과 매수를 해주지 않으면 회복이 불가능한 겁니다. 제일 고점 이런 데서 샀다고 하면 그런 관점을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되고요. 초과 매수, 분할 매수형이 아니면 매수를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종목입니다. 악재가 주가를 붕괴시킨다. 여러분 이제 남은 시간 동안에 악재가 뭘까?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악재를 볼게요. 지금 최근에 주가가 왜 무너진지 아세요? 최근에 주가가 갑자기 급락이 나와버린 이유는 뭡니까? 예죠. 자, 1번 그쵸? 1번 이것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2번이 동시에 진행되니까 주가가 또 한번 밀려서 반등이 나오다가 밀려버렸죠. 요게 지금 진행형입니다. 요게 지금 자 2월 말 25일부터 28일 사이에 또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 3월 10일자에도 중요한 게 있고요. 3월 16일에도 또 중요한 게 있고 3월 말일자 25, 26일쯤에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요때 이제 이 얘는 이제 결판이 날 겁니다. 결판이 나고 확 밀렸다가 그게 이제 뭐 어느 정도 반등을 하는 추세가 나오지 않을까. 아니면 안 밀리고 거기서부터 올라갈 수 있는데 얘가 또 이상한 급진적인 단어를 쓰면 주가가 나스닥 기준에서 이 정도 더 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하셔야 돼요. 패드의 급진적 긴축 이거는 5월달 6월달쯤인데 이때 동시에 하면 할 수도 있어요. 하면은 어차피 같이 내려가는 거니까 요거만 나오면 마이너스 10%대 더 내려갈 수 있고 요거까지 하면 마이너스 20%대까지 중복되니까 기간이 중복되면 오히려 더 덜 내려갑니다. 합산이 아니고 따로따로 하면요 합산으로 내려갑니다. 따로따로 내려가기 때문에 더 많이 내려갑니다. 지금 다행히 저는 이거 두 개가 동시에 시작돼 가지고 이렇게 각각 내려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요 세 개가 거의 보면 어떻게 보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데 별도로 요게 급진적으로 한 번 더 발표하게 되면 더 멀어진다. 우리가 진짜 조심해야 되는 거는 앞으로 조심해야 되는 건 예하고 예입니다. 이거는 어차피 뭐 이게 왔기 때문에 여기에 거의 얹혀가는 거고요. 얘하고 얘는 조금 위험합니다. 얘도 그렇고 얘는 3차 팬데믹 심각하면은 여기에 가중치가 엄청 무섭겠죠. 그리고 이게 생기면 이거 되는 거고 얘도 자 얘들이 있잖아요. 얘들도 여기를 가중치를 때리게 되겠죠. 이게 생기는 거 가장 무서운 건데 이게 리만 사태나 IMF 밀리엄 사태 이거는 내려가는 하락 기간만 해도 8년에서 3년 걸립니다. 하락 기간 지금부터입니다. 그동안이 아니고 지금부터예요. 지금부터. 그리고 상승하는 데까지가 6년 걸렸는데 그 아시아 시장 몇 군데는 8년 걸렸다 했죠. 반등하는데 정고점 돌파하는데 8년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이것도 나올 수가 있잖아. 이게 이제 악티 등급에서는 최상위 등급입니다. S 등급. 이걸 어떻게 막아주냐가 이제 문제인데 이게 안 생기도록 얘들이 이런 걸 하는 건데 이거 잘못하면 이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패드가 정말 선택을 잘 해야 됩니다. 지금. 그리고 과거의 IMF가 만큼은 무너지지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밑에 있는데요. 이 IMF 대폭락일 때는 이 시스템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어떤 시스템? 서킷 브레이크. 장중에 마이너스 6%, 마이너스 9% 이게 연속 이거 두 번인가 세 번 나오면 그 다음 장은 거래 정지가 됩니다. 거래 정지가 되는데 그런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에 연속으로 무너졌다.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프로그램 매수 매도 이런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요거는 조금 위험할 수도 있는데 지난번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때 이 리만 사태 때 처음 도입한 거거든. 이때 너무 일자로 연속으로 내려가는 게 너무 심했던 게 프로그램 매도 프로그램 이게
인공지능 컴퓨터가 너무 극단적으로 매도를 해서 그렇다라는 말도 있었어요. 요번 코로나 때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거 고쳐야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고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안 고치고 있으면 다음 폭락장에도 일자로 내려갈 거예요. 공매도 금지 구간 지정. 지금은 이제 공매도 금지 구간이 있습니다. 특정한 뭐 3일이나 4일 동안 공매도를 연속으로 치면 하루 이틀 동안 거래 정지, 공매도 거래 정지가 걸립니다. 과열 이런 게 걸리죠. 특정한 금액 이상, 그 비율 이상 치면 연속으로 못 때리게 돼 있어요. 그게 그럼 전 세계적으로 다 이제 뭐 되겠죠.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그게 돼 있어요. 그리고 지난번 코로나 때도 1월 3월 14일인가 16일부터 공매도 금지를 했죠. 그쵸? 좀 늦게 했는데 그때부터 공매도 금지를 하고 그래도 주가가 많이 내려갔습니다. 그 며칠 뒤에는 이제 큰 반등이 왔지만 전 세계적으로 공매도 금지가 때리니까 공매도 세력이 겁을 먹었고 반등이 아주 빠르게 나온 건 맞습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너무 무섭다. 그리고 공매도 금지는 시장 조승자는 계속 칠 수 있습니다. 시장 조승자가 전 세계 70개 정도 되는 헤지펀드사나 증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지 마세요. 근데 뭐 그렇게 보면 등록한 사람들만 어떤 특정한 비율 안에까지만 때릴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보니까 너무 무서운데, 그런데 그들의 최악의, 자, S등급, 아까 보셨죠? S등급 같은 이 폭락을 4번이나 7번 겪으면서도 세계 100대 자산가로 살아남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쵸? 피터 린치 이제 뭐 돌아가셨으니까. 1950년대 이후 주식 투자의 대가들이, 이 사람들이 보면, 레이 달리오가 지금 자산이 20조입니다. 20조, 24조 정도 되는데, 삼성 이건희 회장보다 돈이 많아요. 지금 이재용 씨보다 돈이 많습니다. 이 전부 다 뭐예요? 주식 투자로 번 돈이죠. 그쵸? 주식 투자, 했지, 뭐, 이런 거 해서, 금까지 포함해서, 이번의 특징은 ETF 같은 분산 투자로 70%를 굴리고, 나머지 금이나 채권, 그 다음에 현금, 요거를 30%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병행하는 분입니다. 특히 ETF를 많이 하는 오래 버핏은 뭐 회사채 같은 거나 마스터카드 같은 이런 전통 기업들한테 많이 하는 유행이고 배당주에다 많이 하고 S&P 500 지수 이런 거에 많이 합니다. 자, 피터 린치는 주도주면 반도체가 산업이 부흥기가 왔다. 그럼 반도체에다 집중 투자하고 스마트폰이나 뭐 모토로라 폰 있죠. 휴대폰 산업이 집중적으로 왔다면 휴대폰에다 집중 투자하고 만약에 지금 살아계신다고 하면 이 어디 투자하겠어요? 2차전지 관련 주겠죠. 이런 데다 투자한다는 겁니다. 이 섹터를 주도주 섹터를 빨리빨리 갈아타서 몇 년도 7년 동안 투자를 했다가 빼고 어떤 거는 또 한 10년 20년 정도 투자했다가 빼고 그 다음 주도주로 갈아타서 집중 투자하는 스타일이에요. 이 사람은. 자, 이 사람들 공통점이 뭐예요?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70%짜리 폭락장을 몇 번 맞은 사람들입니다. 다 맞았는데 그들의 자산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렇죠? 가장 근본적인 몇 가지 이유는 살아남지 요 종류가 부류를 한번 살펴보면 살아남지 못하고 도산되거나 공중분해된 부류의 공통점이 있어요. 보통 이 도산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파산할 자산에 올인한 경우입니다. 이게 미국 나스닥이 미국의 유명한 투자자는 한국의 유명한 투자자들 중에 완전 파산해버린 유형이 파생 상품, 옵션 상품에 과잉 투자를 했거나 B2를 하신 분입니다. 미국에서도 꽤 유명한 선물 투자자들 중에 뭐 제가 거의 물푼으로 시작해가지고 우리나라 뭐 한국 돈으로 1,000만 원 이하로 시작해서 5조까지 간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름이 뭐더라? 근데 이 분이 자살했어요. 자살했는데 이 막판에 5조까지 벌어놓고 여기다가 곱하기 옵션 있죠.
옵션 몇 배짜리를 걸어가지고 비투를 해버립니다. 이 왜 그랬는지 뭐 모르겠는데, 이 지금 뉴스가 발견된 뉴스에다가 이런 말을 했던, 왜 이렇게 지루해, 심심해, 뭐 왜 이렇게 이게 뭐가 허망하다, 돈을 이렇게 벌어도 허망하다, 그러면서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여기다가 갑자기 시장하고 정반대 배팅을 해버리고 이게 반대로 나오니까 자살해버렸어요. 빚이, 돈 5조를 번 사람이 5조의 빚을 지고 자살했습니다. 비투를 하고 자살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방에 그냥 노름을 한 겁니다. 홀짝 게임 선물 시장에서 홀짝이잖아요. 이게 여기서 콜 콜과 풋이 있잖아요. 콜과 풋이 있는데 이 사람이 콜이 이겼는데 이 사람 풋에다가 올인을 해버립니다. 이 자기가 들고 있는 거에 정거금까지 다 넣어가지고 곱하기 배수 종목에다가 옵션 상품 중에 곱하기 3배수 10배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걸 투자했나봐요.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번 돈 곱하기 2의 곱하기 1 5조의 빚을 지고 그냥 자살을 했다. 그럼 10조를 날린 거죠. 10조 5조 자기 재산 다 날리고 빚 5조. 이거는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고, 이런 사람들은 살아남지 못했다. 그리고 산업 있잖아요. 부도 날 수 있는 기업들, 부도 날 수 있는 기업들에 올인한 경우, 내가 만약에 30개 종목이나 15개 종목이나 10개 종목을 들고 있는데 이 중에 부도가 1개나 2개는 날 수 있죠. 그래도 거기 손실이 거기서 끝나는 거죠. 비중을 골고루 분산해 놨다면. 근데 어떤 이 도산되는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부도 날 종목에다가 그냥 한 방에 올인을 해놨다는 겁니다. 살아남는, 그리고 중간에 청산을 손절이라도 했어야 되는데 손절을 안 했다는 거. 과거에 조지 소로소가 쫄딱 망하려고 한 적이 있었다고 해요. 조지 소로소가 중간에 이 사람은 자기가 올인용으로 했을 때 이게 아니다 싶어가지고 바로 손절을 했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 손절을 해서 지금까지 살아남았지, 만약 손절을 못했다고 하면 그 청산하고 자살했을 거라고 하더라고. 자기가 직접 이야기한 겁니다. 손절도 할 때는 해야 되는, 이 부도로 가려고 하는 종목을 끝까지 지고 있다가 인생 끝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살아남은 불의 공통점은 과락시. 자, 제가 아까 부도 나는 종목은 손절을 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부도가 나지 않을 종목을 들고 있는데 주가가 폭락할 때는 손절하지 않고, 손절 안 하고 회복할 수 있는 건데, 이게 깊이가 깊어진다고 해서 겁이 나서 던지는 분들 있잖아. 종목은 좋은데 주가가 폭락은 하잖아요. 삼성전자 같은 거 들고 있으면서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회복할 수 있는데 추가 매수를 못 하는 거지. 겁이 나서. 그 다음 돈도 못 쓸 거고, 추가 매수와 해지를 현금이나 채권금, 달러를 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이걸 팔아가지고 손절이 아니고 추가 매수를 한 사람들이 지금 현재 아까 말했던 워렌 버핏, 레이 달리오 같은 사람들입니다. 일반인 투자자들 중에 또 엄청난 성과를 낸 사람이 많다. 미국 증시가 보면 장기적으로 보면 여기 바닥에서부터 이때까지 60만 프로가 넘게 올랐죠. 그쵸? 과거에 한 거의 100년 동안 60만 프로가 넘게 올랐어요. 그럼 이 장의 대폭락이 이렇게 있었잖아. 그쵸? 있었는데 정말 성공한 사람들 공통점이 뭐냐? 개별 종목에 투자를 한 사람은 거의 극히 0. 몇 프로밖에 안 남았어요. 그쵸? 누구는 맥도날드에 투자했다니, 코카콜라에 투자해가지고 성공했다니. 근데 그 투자자가 장기 투자해가지고 살아남은 사람이, 코카콜라를 선택해가 끝까지 들고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 있겠어요? 거의 없습니다. 워렌 버핏 같은 사람만 살아남았지. 이 S&P 500 지수 여기다가 투자한 사람,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QQQ나 아까 말했던 3배수 중에 SQ, LX나 SSO, 이건 2배 지수죠. 이런 종목을 매수를 올인형 투자가 아니고 내려가면 더 사고 부분 적립형으로 이렇게 사신 분들이 지금까지 수익률이 가장 좋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배우면 되는 거잖아. 결론이 나왔죠. 이 방식도 하면 안 되고, 그쵸?
이 방식을 해야 되는데 이 방식이 뭐 어떻게 보면 이 방식입니다. 그쵸? 자, 대폭락 큰 과락장에서 어떤 종목이나 섹터를 살 거냐고 저한테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을 묻는다면 저는 이 세 가지를 다 살 거예요. 2차전지 테마 ETF, 이거는 뭐 코덱을 사도 되고 이거 2차 타이거를 사도 됩니다. 타이거는 미래에서 지금 코덱은 삼성증권이죠. 삼성 자산운용에서 나온, 저는 타이거를 좋아합니다. 미래에서 안에 상품 내용을 보면 기업 뭐 관리하는 게 이게 얘가 훨씬 빨리 잘 해주는 것 같아요. 문제가 생기면 빨리빨리 조정을 해줘야 되는데 코덱은 안 해요. 엄청 늦게 합니다. 한 달 기에 있다가 주가 엄청 많이 내려가고 난 뒤 하더라고. 에코프로 BM도 그렇고 LG화학도 그렇고 그걸 관리하는 거 보니까 얘가 타이거 2차전지 테마가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얘는 왜 제가 강조를 하냐면 시장 침투율이 이제 6% 7%거든요. 예전에 과거에 삼성전자 같은 반도체가 시장 침투율이 6% 7%일 때 주가가 시총이 따지면 시총이 그 당시에 30조 40조였습니다. 겨우. 지금은 얼마예요? 440조죠. 440조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10배 올랐잖아요. 주가가. 삼성전자가 10배 올랐습니다. 이 시장 침투율이라는 게 6, 7%일 때. 지금까지. 그쵸? 10배 올랐어요. 그렇게 따지면 2차전지 반도체가 지금 올랐듯이 2차전지도 여러분이 이제 도로에 나갔을 때 도로에 차량 60% 70% 100대 중에 60대 70대가 전기차로 돌아다닐 때까지는 얘를 갖고 있는 게 낫죠. 적어도 뭐예요? 40대에서 50대가 돌아다닐 때까지는 얘를 들고 있는 게 맞죠. 얘를 투자하고 있는 게, 장기 투자하는 게 맞죠. 그때쯤에 파는 게 맞죠. 이 주가가 폭락 기복이 있든 말든. 근데 기복이 심하면 한 번 더 사주고, 이렇게 모아가서 나는 파는 기간은 이렇게 선을 꺼서 이렇게 할 때 이 고점들을 덜어 올릴 때만 매도를 하고 내려올 때는 사고, 맞죠? 요거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나스닥 QQQ와 이 나스닥 QQQ의 세배수인 TQQ, 미국 S&P 500의 세배수인 SQLX는 여기 옆에 보면 장단점이 있습니다. 분명하게 극단적인 장단점입니다. 이게 그래서 저는 예전부터 누가 이제 제 라이브 방송할 때 쌤은 그 TQQ는 관심이 없으세요? 라고 물으시더라고. 그래서 저는 관심이 있는데 폭락이, 내 기준의 폭락이 나와야지 산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쯤 되면 산다. 그때 제가 특집 방송을 한번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이죠.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역사적인 기회가 왔기 때문에, 얘를 살 수 있는 기회가 왔기 때문에, 오고 있기 때문에, 왔거나 지금 진행 중입니다. 진행형으로 저는 생각하는데 초고위험과 최고 기회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종목이 이게 두 개가, 아까 앞부분에 충분히 이야기했죠. 정말 초고위험인 이유는 대폭락장에서 하루에 마이너스 27%씩 빠진 적도 있고요. 이렇게 며칠간 빠지면 일주일 만에 마이너스 60%입니다. 정말 심각하죠. 그러니까 올인형이거나 올인형으로 사면 안 되고 고액 사도 안 됩니다. 고액으로 살 수 있는 구간이 있어요. 그건 제가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자, 그런데 대폭락에서도 끝이 있고, 그렇죠? 폭락에 끝이 없는 장이 없었습니다. 이 전 역사상 그 주식이라기보다 이 주식 거래장처럼 거래장이 있는 게 400년 정도라고 하죠. 네덜란드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400년, 450년 정도인데, 이때부터 출발해가지고 이 산업 전체 지수로 계산하면 폭락이 돼가지고 다시 그 저점하고 고점을 이런 식으로 계속 덜 올리고 있죠. 그쵸? 맞죠? 그것만 이해하면 얘를 폭락에서 사야지 맞다라는 겁니다. 그쵸? 대폭락은 끝이 있다. 그 다음에 역사적 관점에서 보면 1251선, 1500일선 대폭락, 완전 진짜 심각한 폭락인
1251선이나 1000 이제 자 이거 TQQQ 기준입니다. 미국 나스닥 아스닥 해외 차트에서 설정하시면 되겠죠. 이하로 빠진 경우는 단 1일에서 3일 정도밖에 없었어요. 지난 기간 동안. 그쵸? 요거 때리고 있는데, 이 1500일선을 하고 난데, 자, 이탈을 1500일선에서 빠질 때 어떻게 빠졌냐면, 여기서 하루에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20% 빠졌습니다. 그러면 이게 엄청 많이 빠졌겠죠. 근데 이게 단 하루거나 3일밖에 없었습니다. 이 1500일선 이탈하고 난 게. 이해됩니까? 그러면 3일 동안 덤성덤성 몇 번 사면 되겠지. 조금 그 전에는 이게 이 종목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IF의 바닥은 어떤 분이 3주 정도였을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IF 때는 이 ETF가 없었으니까 3주 정도였을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 1500일에서 1800일선을 그냥 아주 짧은 기간이 3주도 길지만은 3일 보통 평균 1일에서 3일 정도 딱 빠졌다가 바로 하루에 20%씩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약간 고액으로 사셔도 되는 관점을 생각을 해보세요. 그쵸? 여기서 고액으로 이제 분할 매수, 고액으로 한 방에 사는 게 아니고 며칠 동안 천천히 사고 있으면 된다는 거죠. 지난 13년간 450일을 터치한 경우도 7번밖에 안 된다. 450일, 지금 지난주 금요일날 451선을 때려놨거든요. 그렇죠? 지난번 1월 26일자도 451선을 때려놨습니다. 때렸다가 올라갔다가 351선까지 회복했다 또 내려와서 451선을 때려놨는데요. 그러면 이렇게만 봐도 벌써 어느 정도 과락을 한 상태죠. 정말 평균값으로 13년간의 평균값으로 보면, 그 다음에 이 13년간에 156개월 중에 단 9개월간만 이 451선, 351선 이하로 내려가 있었어요. 단 9개월만. 156개월 동안은 그 위에 그러니까 수익으로 관점이고, 내가 만약에 351선이나 451선에 첫 매수를 했다. 매수를 해가 들고 있다. 내 평단가가 451선에 갖춰져 있다. 그러면 9개월 빼고는 나머지는 156개월 동안은 무조건 다 수익인 거야. 이해됩니까? 이런 관점. 그러니까 투자를 지금부터 차근차근 조금씩 소액씩 매수를 하는 게 맞다. 저는 이제 요번 폭락은 극단적으로 보면 폭락의 과락을 951선이 바닥쯤 1차 바닥이 아닐까라고 예상을 하는 것도 있거든요. 조금 더 빠르면 550일이나 651선이고, 제 패드하고 지금 푸틴의 입에 달렸어요. 그쵸? 푸틴과 패드의 입에 달렸고, 지금 오미크론 때문에 끝나고 팬데믹 끝나는 식으로 이게 전 세계 여행 해제 같은 게 되고 인플레이션 작품이면 이만큼 안 내려갑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451선부터 사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풀릴 수도 있잖아. 안 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매수 방법은 제가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자, 중단기 과락, 대형 조정이 451선이고요. 중단기 과락이나 폭락 반등이 생기면, 자, 갑자기 이 451선까지 내려갔는데 푸틴이 전쟁을 한다, 시작해버렸다. 그 다음에 다른 악재가 또 패드가 말을 더 극단적으로 해버린다. 그럼 951선까지 일자로 내려갈 수 있어. 451선 깨지고 난데 951선까지 내려가는 경우가 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리만 사태나 코로나급 폭락이 되면 1251선이 깨져서 1501선까지 보통 한 3일 정도까지 있었어요. 3일간 1500선까지 그냥 3일간 팍 내려갔다고 확 올라가 버리는 거. IF면 1500선이 이탈하거나 물린다. 거의 1500선이 까지 내려가는 게 1251선부터 1501선 밑으로 내려가서 3주 정도 있었습니다. 3주 정도 있었어요. 3주 있다가 그게 영원한 끝입니다. 그게 영원한 끝이었어요. 저게 IF급 대폭락일 때는 거기를 때리고 한 번도 거기를 내려간 적이 없죠.
없고 거기 IMF 바닥에서 지금까지 이야기하면 10,000% 이상 올라왔습니다. 그때는 이 종목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때부터 계산하면 아마 이거 지금 10,000%도 아니라 14,000, 15,000%가 올라갔던 것 같아요. 이 자리부터는. 지금 최근에 이게 보면 수익률이 상당히 좋아요. 그러니까 저 같으면은 여러분이 걱정되면 여기 라인부터나 여기 라인부터 어느 정도 중급 이상의 고액 투자를 분할 매수를 하고 나는 약간 조금은 이 정도는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면 여기서부터 약간 분산 투자를 분할 매수를 하고요. 나는 이거 내려가더라도 잠깐이니까 혹시 코로나 관련해서 오미크론이 해제가 되면서 전 세계가 여행 제한 해제 이런 게 되면 다시 인플레이션이 잡힐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살짝 내려갔다가 바로 언제 올라갈지 몰라겠죠. 그리고 패드도 이제 안심해도 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나오면 갑자기 확 올라갈 거예요. 이미 451선이 깨진 거는 엄청나게 많이 내려온 겁니다.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자, 여기서 원칙을 어기면 안 됩니다. 자, 잘 들으세요. 제 의견을 반영할 분들은 제가 이제 밑에 쭉 내려가면 매수 방식 같은 거 다 공유할 건데 이 아래 기준을 단 한 개도 어기시면 안 됩니다. 세배수 종목은 하락 시에 주가 복리 마이너스도 빠지기 때문에 연금매수율이 극단적으로 최악의 상품이에요. 이게 그렇죠? 극단적인 위험은 있게 봅니다. DKQQ랑 SQLX가 그러므로 특정 하락 구간 전까지는 소액 투자 비중의 3% 30%가 아닙니다. 3%입니다. 3%인데 자 1회당 3%가 아니고 1회당 3%가 아닙니다. 이 총 내가 저 같은 경우는 7차 분할 매수하고 더하기 예비비 40%를 두는데 이 7차 요거 다 더해서 비중이 3%고요. 그 다음에 극단적으로 아까 말한 1251선, 1501선 밀릴 때 곱하기 요거 3 곱하기 2나 뭐 많게는 3까지 더 사시면 돼요. 요게 밀린다고 합니다. 자, 3%까지만 요렇게 사시고 나는 약간 이제 돈이 소액으로 하시는 분들은 비중을 10%나 20%까지 늘려도 되겠죠. 아주 소액 1,000만원에 20%면 200만원이잖아요. 그렇게 하시고 이 밑에까지 떨어지면 곱하기로 이렇게 사시면 됩니다. 그렇죠? 고액으로 하시는 분들도 이거 지키셔야 돼요. 고액으로 하시는 분들 특히 여기 조심하셔야 돼요. 대폭락이 나올 수 있잖아요. 대폭락이면 1500일선 이 밑으로부터 집중 매수하는 방식을 여기는 소액으로 다 똑같이 하시고 그리고 소액으로 해가지고도 이거는 수익을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1,000을 갖고 있다고 하면 이 종목을 951선부터 밑으로만 내려갈 때 이 950일 내려갈 때마다 1,000만원씩 매일 살 것 같아. 매일 1,000만원도 아니죠. 1,000억 정도면 1억씩 사야지. 1억씩. 저 지난번에 오스템 임플란트 그 사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그 돈 그거 갖고 이거 주가 폭락할 때 이런 종목을 사뒀으면 사면 될 텐데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주가 상한가 간 종목을 샀더라고. 그렇죠? 어쨌거나 특정 구간 특정 하락 구간 전까지 일절 매수를 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 내 기준은 351선. 지금 벌써 351선 내려왔습니다. 451선이에요, 지금. 지난주 금요일에. 장기 이평선 이하 침탈 이후부터 매수한다. 제 기준은 351선이었기 때문에 지금 매수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악재 등급에 따라서 일본에서 351선, 951선, 1251선, 1501선 이 4개를 잡습니다. 지금 451선이죠. 그러니까 1차, 2차 이렇게 사고 그 다음에 요 범위 안에서 난 집중 매수를 요런 구간에서 한 번씩 생각하고 그리고 여기는 이 3%든 내가 만약에 1,000만원을 배정을 했다 1,000만원어치 산다고 하면 여기는 100만원 여기는 200만원 여기는 300만원 여기는 뭐 400만원
이런 식으로 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식으로만 배정하면 이게 상가 피라미드형으로 사는 거죠. 요 라인에는 100만원만 사고, 이 라인에서 200만원 사고, 이 라인까지 오면 300만원 사고, 이러면 밑으로 내려가는 평단가가 계속 맞춰지죠. 맞춰지면서 위험 부담도 없고, 어떻게 보면 950일까지만 때리고 올라갈 수 있고 350일만 때리고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한번 밀리기 시작하면 이 밑으로도 밀릴 수 있기 때문에 많이 밀릴수록 많이 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쵸? 근데 처음 1차분을 너무 많이 사면 내가 1000만원 밖에 없는 사람이 1차분에 500만원 사면 이거 큰일 나죠. 1차분에 100만원 사고 2차분 여기서는 200만원 사고 3차분에는 300만원 사고 그리고 이 사이에서 요돈 갖고 몇 번 나눠서 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마시면 됩니다. 자, 과거에 폭락 시 위험은 크지만 상승 반등 시 그 효율성은 최고의 상품입니다. 제가 이 종목을 왜 좋아하냐면 여기는 그거 없어요. 제가 요걸 안 적어놨네. SQLX는 이거보다 수익률은 조금 저조합니다. 저조한데 얘보다는 약간 낮아요. TQQL보다는. 근데 이 종목은 배당이 좀 붙어 있기 때문에 배당이 있습니다. 얘는 배당이 아주 적고요. 0. 몇 프로고 얘는 한 1. 몇 프로입니다. 그러니까 TQQQ 같은 경우에는 그 코로나 이후 수익률을 보면 680%. 이거 자 코로나 폭락은 엄청나게 많이 한 종목이에요. 그쵸? 이 종목이 코로나 때 폭락은 엄청나게 많이 한 종목이지만 내가 저점에서 많이 샀다. 그리고 평당 맞추면서 샀다면 이런 범위가 그쵸? 어마어마하죠. 그쵸? 수익률이 어마어마합니다. 요거 2월 10일까지 수익률 반영한 겁니다. 9년 동안. 어마어마하죠. 같은 기간 동안 수익률을 보면 어마어마하죠. 타이거 2차 전지도 이때 좀 좋게 나왔죠. 근데 코덱 레버리지가 뭐예요? 우리 코스피 100이나 200 지수를 가지고 투자한 경우에는 오히려 엄청 저조했죠. 그러니까 이건 별로 안 좋아요. 코덱 한국 그 지수 레버리지는 좋지 않았다. 나스닥과 S&P 500은 우상승하는데 이놈들은 몇 가지 종목이 갭 하락하고 몇 가지 종목은 올라갔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는 거고요. 얘들은요, 뭐지? 얘들은 전체가 올라갔죠. 얘들은 어떤 놈은 폭락하고 어떤 놈은 올라가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죠. 한국 종목 갖고 레버리지 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얘들 갖고 사는 게 낫고. 맞죠? 그러니까 저 같으면 요거 곱하기 3배수 종목 여기 3을 하면 되잖아. 3 이거 3 맞죠? 3을 하면 바로 SQLX가 됩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IF급 대폭락이면 1500일선에서 집중 매수를 마지막 초과 매수 있죠 하시고 리만 사태나 코로나급 이면 1250일선 이하로 사고 중단기 과락 폭락 비용 반등형이면 요거는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아까 이야기했던 패드가 뭐 긴축을 뭐 어떻게 하니 막 극단적으로 약간 이야기하면 550일선부터 매수를 하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저는 이제 여기서부터 매수를 시작했는데 350일선부터 1차분 사고 450일 때리나 2차분 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과락 폭락장에서 구체적 매수 방법을 적어놨습니다. 나스닥 TQQQ 일본 기준. 나스닥 TQQ를 일본 기준으로 했지만 SQLX도 이런 식으로 매수를 하면 되는데 여기가 예를 들어 350일선 여기 1차분 사고 2차분 사고 3차분 사고 4차분 사고 5차분 사고 6차분 이렇게 7차분을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밑으로 떨어지면 이 밑으로 있죠. 여기까지 떨어지면 남은 예비비를 아까 그랬죠. 40% 정도 뭐 적게 남기면 30%고 많이 남기는 사람은 50%까지 남겨놓고 이 예비비를 여기하고 여기에서 때려 넣는다 이야기입니다.
여기 기본 예비비는 요 라인에서 서고 내가 1500일선까지 무너졌다 하면 다른 별도의 자금을 갖고 와서 여기서 때려 넣는 게 좋습니다. 1250일선 떨어졌을 때는 기본 30% 남은 거를 여기다 때려 넣고 1500일선이 무너질 때까지는 별도의 다른 자금은 손대지 마시다가 1500일선 무너진 이후에만 넣어야 돼요. 아시겠죠? 여기서는 약간 오해. 1500에서 무너진다는 거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100년 동안 두 번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두 번밖에 100년에 두 번밖에 안 오는 기회잖아. 그 바닥에서 산 사람들은 수익률이 나중에 올랐을 때 얼마나 올랐을까요? 그걸 생각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 방어형 주식입니다. 여기까지는 소액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집중 매수고 우리는 철저한 방어형 분할 매수다. 이 방식이 약간 악재가 소멸된다. 소멸되면서 무슨 호재가 엄청 큰 게 터졌다. 오미크론이 끝나고 뭐 막 그 전 세계가 이제 다 해제하고 그러면 이런 방향으로 사도 되고요. 이게 평상시장은 이런 식으로 사는 게 맞는데 지금은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쵸? 악재가 완전히 패드가 인플레이션 잡혔다. 그러면 이런 방식이 돼요. 인플레이션 잡혀가 패드가 이제 금리도 아주 조금씩 올리고 긴축도 그냥 무난하게 할게 이렇게 되면 다 좋은 거야. 그 푸틴도 러시아 침공 안 하고 이러면 이 네 개, 세 개나 네 개 악재가 전부 다 소실되면서 호재로 바뀌는 거잖아. 이런 경우만 이게 이렇게 사지고요. 사야도 되는데 나머지는 뭐예요? 적어도 저 같으면 이거 아니면 이거만 합니다. 그리고 장이 진짜 극단적으로 이상하다 그러면 이 방식만 사야 돼요. 아직 여기서 예를 들어서 여기 이날 두 주나 세 주만 사고 이까지 떨어지면 한 세 주에서 다섯 주 사고 이까지 떨어지면 다섯 주에서 10주 사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렇게 사고 있는데 계획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악재가 터지죠. 그러면 이 라인은 사지 말아야 돼요. 사지 말고 950일선까지 기다렸다가 그때부터 사는 거예요. 요런 방식을 취하는 게 좋아요. 이때부터 밑으로 사든가 올라가더라도 확인 악재가 소멸되는 거 보고 여기서 사도 돼요. 떨어질 때는 갑자기 떨어질 때 여기 구간을 다 건너뛰어야 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건너뛰어야 돼. 자, 요거 여기 적혀있죠. 이게 요런 역으로 살려고 하면 인플레이션이 다시 6%대로 지금 7.5%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평화 모드로 확장, 타결, 금리 인상 0.2%로 확장. 0.5% 안 할게. 0.2%, 0.25로 올해는 한 5번만 할게. 6번, 7번, 8번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한다고. 자, 경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일간 마이너스 30%도 가능하고 최대 27%까지 떨어졌는데 30%도 가능하죠. 그죠? 1회 차단, 고액 투자 및 비투를 절대 금지한다. 비투 하시면 안 돼. 이거는 그 미수 있죠. 미수로 사면은 쪽박 타는 종목입니다. 미수나 신용 미수로 사면 절대로 안 되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신용 미수로 사면 만 30%에 강제 변제 당하잖아요. 이거 하루 만에 강제 변제 당할 거야? 신용 미수 사서 뭐 하게 강제 변제 당하려고? 신용 미수로 사면 내가 사줬잖아. 그러면 이거 내가 딱 누르고 신용 미수로 사줬는지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줬다고 하면 그날 바로 확인한 날 바로 매도를 해야 돼요. 매도 안 하고 있다가 때려 맞으면 그냥 뭐예요? 내 돈 다 내 통장에 있는 돈까지 다 마이너스로 다 팔려버립니다. 맞죠? 빚을 갚아야 된다고. 30%만 마이너스 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가 빌려온 돈으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차감액이 또 따로 나갑니다. 그러면 이 돈 다 날라가는 거예요. 미수만 몇 번 해가지고 돈 날라가면 이거 끝나는 겁니다. 이 종목은 절대로 신용 미수 쓰면 안 되는 종목이에요. 만 30% 밥 먹듯이 나간다 했잖아. 이틀 만에 만 30% 넘어가는 거 한두 번이 나온 게 아닌 종목입니다. 그리고 매수는 변동 7분할, 예비비 3, 40%, 50% 두고 하죠. 이 돈은 어디에 썼습니까? 1250일선이나 1500에서 무너질 때만 쓴다. 아시겠죠? 뭐 변동 7분할 해도 되고 피라미드로 해도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 70%를
여기다가 이렇게 나눠서 하고 이 밑에는 이 예비비를 사는 겁니다. 1251선이나 1501선을 맞춰가지고 소액 투자만 하시고 자기 총액 5% 최종 예비 포함 이렇게 사시다가 이 정도 떨어졌을 때는 추가적으로 곱하기 5%씩 샀다고 5%씩이 아니고 총합입니다. 7번의 총합 3%나 5%나 어떤 분은 소액으로 하시면 1000만원 이하인 분들은 그 200만원 정도 사야 되는 거니까 그럼 뭐 20%겠죠. 소액이면 200만원이고 1억 있는 사람이 2천만원씩 사면 안 돼요. 이 종목 아무리 많아도 1000만원 한도 내에 있으면 사시면 돼요. 요 밑에 떨어졌을 때는 곱하기 3배수로 사도 됩니다. 이 1251선이 무너질 때. 그리고 장에 따라서 951선도 가능하고 장에 따라서 만약에 최악의 장이 오면 1500일선 밑으로만 고액으로 곱하기 몇 배수로 사시면 돼요. 지금 현재는 451선. 내가 만약에 5억 이상이다 그러면 한 3천만원까지는 사도 되겠죠. 분할 매수 7회분 5억 이상 현금이 5억 이상이면 3천만원 사도 됩니다. 그렇죠. 현금이 5억 이상이고 4억 이상이면 3천만원 뭐 5천만원까지 사도 되겠죠. 5천만원 해봐도 10%잖아. 그렇죠. 그렇게 사고 이 밑에다가 또 떨어지면 1251선이나 1501선에 5천만원이나 여기 배치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아무 문제 없죠. 그게 오히려 폭등하면은 수익률이 어마어마하게 나올 수 있죠. 내가 바닥을 찍고 그 다음부터 반등할 때는 지금 현재는 450있습니다. 아직도 지금 자리에서 만약 80% 이상 밀리면 1500에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매수하려고 하지 마세요. 주가 시장이 지금 별로 안 좋습니다. 그렇죠? 악재와 호재가 동시에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장이고 악재가 조금 더 무게감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산다는 얘기는 이런 식으로 요거는 이제 캡처를 떠가지고 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매수 중에 악재가 발생하면 회차분을 건너뛰어야 돼요. 이거 사면 안 되는 거죠. 이게 매수 중인데 나는 매수 중에 악재도 확인도 안 하고 꾸역꾸역 사고 있으면 이 정말 이 아둔한 분들 제가 가끔씩 이런 경우 있죠. 물어봐가지고 매수를 하다가 1차분 2차분 사고 있었는데 악재가 터졌다고 매수 중단하라고 했는데 여기 뒤에를 자기 혼자 계속 사고 예비비까지 다 사버린 분이 있더라고. 이러면 사고 터지는 거예요. 매수 중단하라는데 그것도 보지도 않아요. 자기 혼자 뭐 보지도 않고 그냥 사는 것만 미친듯이 삽니다. 이렇게 벌써 사고 치신 분들 많더라고. 제가 주식 리딩 방을 안 하는 이유가 이런 분들이 공지를 안만 해줘도 이런 방송을 안 봐. 그냥 매수하라는 그거만 보고 아예 뭐 금지하라는 매수 중단 뭐 이런 거 그다음 수익 실현하라는 이런 방송을 안 봐. 매수하는 것만 미쳐가지고 계속 매수만 합니다. 이런 분들 여기 매수 중단되었으면 안 사야 되죠. 근데 자기 혼자 계속 매수를 해가지고 돈이 없어요. 아니 지난번 얘기 끝났잖아요. 근데 왜 돈이 없어요? 다 샀어. 이러면 안 됩니다. 요번에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중간에서 매수하시다가 안 되면 이거는 안 사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거 안 삽니다. 이번 주라도 무슨 악재가 터지면 이거 건너뛰어요. 건너뛰고 이걸 사야 되는 거야. 요번에 작은 악재, B급 악재가 터지면 이거 하나 건너뛰고 여기서도 매수를 하고 그 다음에 중급 악재가 터지면 951선으로 바로 내려갑니다. 그쵸? 여기로 바로 이거 다 건너뛰고 여기서부터 3차분을 여기서 3차, 4차, 5차 이렇게 쭉 내려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1500일선 이탈하면 거기서부터 이제 약간 규모급 투자를 하게 하시면 이런 예비비를 여기다 내려놓으면 되겠죠. 이렇게만 하시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게 마지막이 맞나? 자, IF 리만 사태 코로나 팬데믹 때도 이런 방법으로 매수를 했다면 여러분 폭락을 얼마나 이제 수익이 크겠어요. 그쵸? 바닥이라는 거 있었잖아. 자, 이렇게 내려갔는데 여기서 딱 못 사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쵸? 이렇게 되다가 이렇게 올라갔는데 이거 뚫어내 가지고 저 위에가 있잖아. 지금 또 내려와도. 근데 지금 여기가 451선입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샀다고 이까지 올라갈 수도 있지만 더 떨어질 수 있죠. 그럼 뭐 여기까지 떨어진다. 예를 들어서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우리 이 방식대로 사게 되면 아마 여기가 평단가가 될 거예요. 그쵸? 그러면 올라갈 때 수익 실현은 언제든지 가능하고, 그쵸? 오늘 시간이 짧다는 거예요. 여기서 사는 사람들이나 여기서 사는 사람들 비해서 시간이 아주 짧게 단축되죠. 피라미드 식으로 산다고 하면. 그리고 떨어진 이후에 상승할 때 수익률을 생각해봐요. 여기서 산 사람들과의 수익률이 복리로 3배수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뭐예요? 여기 일대에서 평단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 0%, 0.5% 안에 들어가는 사람 수익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결국에는 IMF 바닥 최바닥은 아니고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3월 16일이 여기였어요. 그쵸? 3월 16일이 3월 20일 날. 근데 3월 16일 날 하고 여기 차이가 20% 차이 나는데 여기서 산 사람도 4월달 5월달에 산 사람에 비해서 수익률이 훨씬 좋거든. 그쵸? 이게 조금 더 20%나 더 내려갔다고 해서 문제되는 건 없다는 겁니다. 사실은 반등하고 난 뒤에는. 그러니까 여기 어느 정도 맞추고 사면 된다. 그 다음에 자, 주식시장이 대폭락이 있어도 끝이 있고 다시 대상승하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되는데, 전 주식시장이 폭락하는 걸 좋아합니다. 왜? 폭락할 때마다 돈이 계속 엄청나게 증가를 하니까 수익금이. 자, 전세계 170개국이 이상의 연기금, 기업연금, 기업 다니시는 분들,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 전부 다 뭐예요? 기업연금 가입하잖아요. 그 다음에 연기금 있잖아요. 연기금, 연기금 있죠. 그 다음 보험에 들어가는 기금 있죠. 이런 거 전부 다 매달 적립식으로 돈을 넣잖아요. 맞죠? 이 주가가 폭락하든 안 하든 다 넣습니다. 전 세계 170개국이 넣습니다. 한국에도 그런 돈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전 세계 우리나라가 그 돈 들어오는 순위가 7위입니다. 7위. 7위라고 무시 못할 정도입니다. 폭락장에서는 비중을 70%에서 30%까지 축소하죠. 지금 축소를 하기 때문에 이게 외국인이 팔고 뭐 기관들도 많이 팔아서 주가가 내려가는 것도 있고, 거기에다 공매도까지 치니까 더하기 공매도까지 치니까 주가가 많이 밀리는 겁니다. 앞으로 폭락하면 또 더 내려가겠죠. 근데 주식 비중을 어떻게 한다? 30%는 유지를 합니다. 얘들이 폭락을 해도 계속 돈이 들어옵니다. 매달 70%던 거를 30%까지 줄이니까 주가가 훨씬 많이 밀리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 맞고요. 근데 자세히 생각해 보면 대폭락 막바지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30%까지 줄인 주식형을 어떻게 합니까? 채권형으로 갔던 이제 주가 폭락하면요, 채권형으로 바꾸잖아요. 혼합형에서 70%를 채권이나 금이나 달러, 뭐 현금 이런 식으로 옮겨버립니다. 옮겼다가 대폭락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 특정 구간에서는 어떻게 하면 다시 순차적으로 70%까지 다시 확대하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주가가 폭락이 나오다가 이제는 급등이 나오는 거예요. 이 지점에서 어느 구간에서 이렇게 바꾸면, 그쵸? 폭락이 나오는 거는 이 구간에서 비중을 축소했기 때문에 폭락이 나오는 거고, 그쵸? 요런 기준이 여기 양방향에서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 금액이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몇 경이 자금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전세계 주식시장에 특히 제일 많이 들어가는, 자, 전세계 주식시장이 70%에서 78%가 어디로 갑니까? 미국으로 갑니다. 나머지 갖고 나눠 먹는 거예요. 그쵸? 70% 정도가 다 미국 나스닥과 다우지수에 돈이 들어가고요. 나머지 한국, 중국, 뭐 영국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독일 이렇게. 아시겠죠? 이 정도로 돈이 많이 들어가는 데가 이 미국이다. 근데 약간 좀 줄여서 계산하면 52%였던가? 그때 미국이, 그쵸? 미국이 전체 신흥국에 많이 들어갈 때는 이 미국은 52%까지 되고요. 한국하고 뭐 중국하고 독일, 뭐 영국 이런 데 쭉쭉 다 퍼져서 나가는 겁니다. 한국이 우리가 많이 들어올 때가 11%예요. 그쵸? 연 평균.
11%입니다. 많이 들어올 때. 주로 이게 줄기도 한데 7%에서 11%가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1년에. 폭락장에 오면 7%까지 줄어. 그렇죠? 7%까지 줄어도 안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 들어옵니다. 이게 4%, 5% 정도 차이가 날 뿐입니다. 공매도 세력의 마지노선은 없을까? 공매도를 끝도 없이 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왜? 주가가 폭락하는 일정 범위가 넘으면 공매도 세력이 수익이 극대화되는 고점이죠. 왜? 공매도를 차트를 거꾸로 엎으면 주가가 이게 마이너스 50%까지 때려 맞으면 얘들이 여기까지 올라갔을 때가 여기가 고점의 영역이라서 반대로 이게 자기들이 공매도도 손실나는 구간이 이게 폭락하면 있죠. 이걸 반대로 엎으면 주가가 폭락했었다가 이게 다시 폭등을 하면 공매도 치는 애들이 금방 올라갈 때 이게 반등할 때도 급나가는 초입부가 엄청나게 빨리 떨어지죠. 그것처럼 반등의 초입부도 엄청나게 빨리 폭등을 해서 50% 플러스 50%가 금방 회복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얘들은 순간 선택자라면 며칠 만에 마이너스 본전가로 다시 내려가 버리고 수익을 마이너스 10% 20%씩 손실 나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숏헤드 숄더라는 이런 차트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걸 숏헤드 숄더라고 하는데 이렇게 대가리 있고 여기 양쪽에 어깨 있는 이런 형태. 요게 만들어진 바닥에서 이런 게 만들어지는 이유가 공매도 세력끼리 자기들끼리 눈치 보다가 오늘 내일 하면서 만 40% 정도 이상 넘어가면 오늘 내일 하다가 갑자기 그날 며칠 안에 다 사버려요. 전 세계 한두 개 큰 헤지 펀드사가 내가 하루에 2조씩 3조씩 쏟아 부어버리면 전 세계에서 다 동시에 사버립니다. 저놈들이 먼저 사서 그럼 우리도 사야 돼. 그러면서 막 미친듯이 이게 붐이 일어나 버린다고요. 거기에다가 프로그램 매수까지 가세를 하고 심지어 어떤 가세를 하냐면 이게 주가가 대폭등한 자리의 고점하고 비슷하죠. 심리가 붕괴가 되는 공매도 세력이 이제는 심리가 붕괴되는 거예요. 이 바닥에서는 공매도를 내일 또 칠까 오늘 그만할까 언제부터 살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시점이 되는 겁니다. 특정한 날부터 공매도 헤지 펀드사들이 서로 앞다투 공매도 청산을 합니다. 공매도 친 걸 다 되갚아서 주식을 사준다는 얘기야. 사주면 주가가 폭등이 나오죠. 그래서 바닥에서는 항상 하루에 10%에서 20%대 폭등이 나오는 겁니다. 그게 며칠 동안 진행됩니다. 이 현상은 연쇄 현상처럼 불붙어서 주식 매수만 하는 게 아니고 옵션 매수까지 한다는 거. 옵션을 상승장에 맞추는 옵션으로 막 3배 주수, 5배 주수, 10배 주수에다 배팅을 하기 때문에 주가가 엄청나게 빠르게 반등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펀드 매니저들의 개인 투자자, 펀드 매니저들이 자기 돈도 투자를 하죠. 기금 운영하는 애들이 하면서 이런 바닥권에서 자기 사 계좌들 이런 데다가 여기에 집중 매수를 하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지난번 코로나 때 보면 3월 16일, 19일 요 사이에 하루에 얼마가 들어왔죠? 1조에서 3조가 들어왔잖아요. 특히 3월 20일 같은 경우 3조인가 4조가 들어왔거든요. 근데 그게 일반인들은 손절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일반인 계좌로 사졌을까? 자세히 보면 이게 전부 다 거의 펀드 매니저의 개인 계좌라고 보시면 돼. 나가던 사람이거나. 여기에 펀드 매니저 개인 투자금까지 가세하게 되고 세계 큰 손들이 일시에 모두가 사자 매도가 아니고 이제 매수로 전환합니다. 그동안 해지를 했던 금, 채권, 달러, 현금 이거 모두 다 팔아요. 3월 16일부터 20일까지 금값이 어떻게 내려갔어요? 이렇게 올라가다가 어떻게 내려갔죠? 금값이 계속 올라가다가 3월 16일에 희한하게 레이 달리오가 2번 나왔거든. 3월 16일하고 18일날 2번 무슨 CNN 무슨 방송에 CBS인가 CBNS인가 하여튼 미국 언론 인터뷰를 하더라고. 희한하게 금 폭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까 해지를 어떻게 해야 되냐니까 금을 사라는 거야. 근데 제가 금 차트를 보고 있었거든요. 분봉처럼 이게 얘가 말하고 난데
올라가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일자로 내려갔어요. 이게 어떤 현상일까요? 요렇게 누가 살 때 정말 전 세계 큰 손들이 한꺼번에 다 던졌다는 얘기야. 금을 팔았다는 얘기야. 레이 달료가 금 사라고 방송을 2번 나와서 이야기할 때 금값은 갑자기 폭락이 나왔다는 거는 레이 달료가 일부러 금을 일반인한테 이제 사라고 하고 지들은 금을 몽땅 다 팔아가지고 그동안 금 샀던 거를 해치 걸었던 거를 한 달 동안 걸었던 거를 다 팔아가지고 이 3월 16일, 17일, 18일, 20일, 21일 이 사이에 이걸 전부 다 주식으로 때려 넣어서 주가가 폭등이 나왔습니다.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제가 그때 관찰을 하고 있었거든. 레이 달료가 저게 거꾸로 이야기할 거다. 그래서 금값이 폭락할 거다라고 했는데 폭락이 나왔어요. 진짜로. 제가 레이 달료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주식 그 거장들이 주가의 고점과 주가의 바닥점에서 항상 거짓말을 했거든요. 정말 사탕 같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레이 달료뿐만 아니라 오래 버핏 조지 소로스도 다 공통 한두 번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그 사람들 말을 보고 있었어요. 그날 또 제가 그래서 주변 분들한테 주식을 이제 그때는 약간 올인용으로 며칠 동안 돈을 만약 1억 있으면 하루에 2천만 원, 3천만 원씩 계속 사라고 했습니다. 3월 16일 오후부터 이날 마이너스 14% 빠진 날인데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9% 빠진 날이죠. 이날 이제 오후부터 매수를 하라고 했어요. 자, 얘네들이 다시 주식으로 들어오니까 다시 주가는 얼마 전 폭락 전이고 전고점 돌파해서 상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있는데 주식시장은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그쵸? 국가 전 세계 국가들 월급 받아가 공무원들 뭐 월급 받아서 다 매달 적립식으로 돈이 어디 들어갑니까? 주식시장에 가장 많이 들어가. 모든 법적으로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이 170개국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 또 지금 진행하고 있는 국가가 20 몇 개국도 이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전 세계 중산층이 있잖아. 인도네시아, 인도, 중국, 브라질 같은 인구가 이거 다 합쳐가지고 40억입니다. 40억의 인구 중에 주식 투자를 안 하고 있었던 중산층이 점점 많아지는 양이 많아지는 숫자가 기존에 있죠. 기존에 2020년까지 그 사람 수보다 앞으로 증가하는 중산층 수가 더 많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어디다 투자하겠습니까? 어디다 투자할 것 같아요? 주식과 펀드, ETF에다 투자를 하잖아요. 그만큼 주식시장이 지금 요만한 상태에서 주가가 이만큼 이렇게 올라온 상태라고 하면 이만한 게 점차적으로 이만큼 곱하기 2나 3배수로 많아지기 때문에 주가는 내려왔다가 전고점이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쵸?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 이걸 감안하셔야 돼요. 이 사람들의 이 의식주 뭐 이런 게 해결되고 나면 부동산 갔다가 부동산 돈 벌게 되면 뭐 합니까? 그 다음부터는 주식 투자를 하거든. 우리나라도 공통점이잖아요. 우리나라가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부터 시작해서 요번 코로나 장까지만 해도 그때까지 1250만 개 일단 코로나 터지고 난데 갑자기 2천만 개로 증가했다가 지금 어제 뉴스에 보니까 계좌가 6천만 개가 증가했잖아요. 복수 계좌로 뭐 이런 것처럼 다른 전 세계적으로 다른 나라들도 공통점입니다. 여기까지 봤을 때 여러분 뭐 어디 특별히 무서운 거는 뭐예요? 너무 과락할 수 있는 거를 방어형 분할 매수만 이렇게 하시면 크게 문제가 없다. 이런 방식으로만 매수하시면 겁이 나시면 이렇게 겁이 나는 좀 덜 난 다음에 이렇게 그리고 요거는 꼭 지키셔야 돼요. 고액 투자하시는 분들 특히 1250에서는 1500에서는 무너질 때 고액 투자를
이제 결정하시고 그 전에는 고액 투자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소액 투자자들은 50만 원, 100만 원 내가 가지고 몇 번 나눠서 내가 이거 갖고는 쇼부를 볼 만한 종목입니다. 이거는 진짜로. 이게 아까 보시면 이게 실제로 그래프에 제가 하나 보여드리면 그래프를 자 이게 보면 과거 수익률 봐봐요. 지금 여기 바닥까지 9년차 5,400% 정도의 수익률이죠. 이 고점에서 가면 7,000 몇백 프로거든요. 7,000%가 넘어요. 이 폭락이 여기 뭐 한두 번 나왔습니까? 그렇죠? 폭락을 다 겪고도 이 수익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내가 매도는 언제 해야 합니까? 매도는 어디서 하면 돼요? 매도는 여러분 주식 투자할 때 가장 바보 같은 행동만 하면 돼요. 자, 매도는 보시면 선을 껐습니다. 선을 꺼가지고 이게 파동을 일으키잖아. 이렇게 파동을 일으키죠. 파동을 일으킵니다. 그러면 여기 파동을 일으키는 어떤 선을 지지선을 이렇게 꺼놓고 이 위에서만 매도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위에서만 매도를 하시면 뭡니까? 내가 수익이 극대화된 상태에서 팔 수가 있어요. 정확하게는 못 팔더라도 폭락한 상태에서는 안 파는 겁니다. 밑에 라인은 매수 지점이지 매도 지점이 아니야. 위에만 왔을 때만 매도하시면 돼요. 내가 폭락을 한번 때려 맞더라도 다시 올라왔을 때 매도를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만 지키시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려왔을 때는 오히려 추가 매수든 신규 매수든 하는 게 맞고요. 그렇죠? 정리식으로 한다고 하면 이런 때마다 계속 사모으면 되지. 저 같은 경우는 정리식으로 한다고 하면 뭐 내가 이거 20년이나 30년 동안 투자를 한다 그러면 351선 때릴 때마다 삽니다. 451선 이 때리는 요만큼 샀다가 이만큼 내려가면 이만큼 두 번 더 사고 551선 때리면 세 번 더 사고 그러다가 오 진짜 폭락 나올 것 같아. 그럼 조금 냅뒀다가 한 951선부터 또 네 번 더 사고 네 번 더 사고 이 1500인선 무너지면 이거는 한 10번 더 사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야 되겠죠. 이것만 지키시면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해요. 이거 뭐예요? TQQ가 뭐예요? 미국 나스닥 1등부터 100등까지를 다 하는 거고 이 100등 중에 1등부터 100등 중에 상장 폐지 가는 것도 있을 거 아니야. 그쵸? 그거 빼버립니다. 가만히 두는 게 아니야. 뺍니다. 그쵸? 빼고 다른 놈 그 다음 100 이 중에 하나 빠지고 101등인 게 올라와서 100등이냐 이렇게 유지하는 거죠. 얘는 뭐예요? S&P 500 지수에 500개 종목에 우량주 500개를 하는 겁니다. 500개를 따라가서 하는 3배수고 이거는 나스닥 1등부터 100등까지 그걸 3배수로 하는 거죠. 이 두 개. 저는 이게 폭락했을 때는 얘들을 하는 게 맞다. 다만 폭락하는 범위가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밑으로 삼각 피라미드 방식으로 사는 게 좀 안전하고 상이 양호하면 이 균등 분할이 좋고요. 상이 불안하면 삼각 피라미드로 351선부터 조금씩 점점 밑으로 내려가면 많이 사는 방식. 그 다음에 최저점에서 1251선이나 1501선 여기에서 내가 남은 예비비를 때려 넣는다. 미리 예비비를 편성해 놔야 됩니다. 내가 자금이 1000만원 있으면 이거를 다 여기다 다 사는 분할 매수하는 게 아니고 이거 한 700만원이나 600만원을 분할 매수로 쓰고 나머지 300에서 400원 여기 때렸을 때만 매수하기 위해서 예치를 해놔라는 얘기입니다. 요것만 지키시면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쵸? 자, 여기까지 수고하셨고 1시간이나 걸렸는데 1시간이 걸렸는데 여러분들 충분히 이 위험과 기회를 원칙을 지키면 위험한 것을 기회로 바꿀 수 있어요. 요것만 지키시면 저는 나중에 시간이 수익을 복리로 가져오는 이게 어마어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매수 중에
마이너스 40% 50% 내려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중간에 중단했다가 2차분 3차분을 많이 내려가는 자리에서 한 번 더 확 사주면 이게 다시 절반으로 올라가고, 하루만 올라가도 하루에 만약 9%씩 올라갔다 6%씩 올라갔다 하면 곱하기 3을 하면 318%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추매만 해주면 이게 해결된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겁만 안 내면 돼요. 이 단점을 장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매매 기법을 제가 알려드린 겁니다. 제가 충분히 정말 다시 강조드리지만 정말 위험하죠. 그쵸? 정말 위험한 거 여기 다시 한번 보시고, 근데 지나간 것도 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지나간 거 수익률을 보면, 장기적인 수익률을 보면 이걸 봐야 되잖아. 그쵸? 이걸 봐야 되잖아. 장기적인 수익률이 얼마나 좋아요. 그쵸? 얼마나 좋아. 장기적 수익률이 이렇게 몇천 프로 차이가 어디 있어요. 그쵸? 10년에 몇천 프로 벌 수 있습니까? 못 벌잖아, 여러분. 100만원 넣어가지고 50배야. 50배면 5천만원. 100만원 넣었는데 5천만원 벌 수 있습니까? 이게 지나간 지표로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폭락을 몇 번이나 겪고도 이렇게 왔다고 하면, 이런 거는 100만원 넣어가지고 성보를 볼만 하잖아. 특히 소액 투자자분들은. 그쵸?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저 같으면 안 하는 게 더 바보라고 생각해요.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그쵸? S&P 500 3배수, SPLX 100만원, TQQQ 100만원, 소액 투자자 이거 두 개를 다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이렇게 폭락했을 때마다 50만원씩이라도 넣는 게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이 해외 ETF는 고위험이기 때문에 이거 거래 그 신청 꼭 하셔야 돼요. 신청하고 거래가 됩니다. 신청해서 무슨 뭐 설문조사 같은 거 하는 거 있어요. 설문조사 해가지고 그 통과가 돼야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투하시고 위험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위험관리. 주식은 위험관리,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이런 관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올인형 매수는 절대로 하면 안 돼. 지금 현재는 올인형 매수는 절대로 하시면 안 되는 장입니다. 제가 아까 악재가 엄청 많다 했죠. 자칫 잘못하면 이거 올 수도 있어. 이거 오면 정말 큰일 나는 거잖아요. 이거 올 수도 있는 장세입니다. 지금 이거 터지면 아마 그 1800까지 내려갈 거예요. 아까 그 일봉에서 1800, 일봉 1800 라인까지 다 밀릴 겁니다. 진짜 조심해야 되는 거고, 삼성전자도 아마 이게 터지면 삼성전자가 아마 3만원대까지 내려갈 거예요. 3만원이나 2만원대까지, 29,000원, 27,000원까지 내려가겠죠. 얘가 터지면. 삼성전자가 그만큼 내려가는데 우리나라 전체 종목이 어떻겠습니까? 이게 터지면 삼성전자도 뭐 2만원대 3만원대까지 각오해야 된다. 지금 7만원대인데. 수고하셨습니다.